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 나는 평창의 오래된 집 거실에서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은주가 좋아하던 계피 향초에 불을 붙였다. 쌍둥이 손녀들은 뭐든 엎어버리는 재주가 있었기에 테이블 러너를 단단히 고정하고 쿠키 쟁반을 3번이나 확인했다. 생강 쿠키 초콜릿 크링클, 그리고 선우가 어릴 적 몰래 집어먹던 레몬 쿠키까지. 전고 11시 12분 초인종이 울렸다. 멍멍이 담비가 복도를 뛰어다니며 짖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 선우와 은주 그리고 쌍둥이들이 보였다. 선글라스를 끼고 여행 가방을 끌며 어깨엔 해변용 수건을 걸치고 있었다. 담비는 그들을 지나쳐 집 안으로 달려들었다. 은주는 담비의 목줄을 건네며 말했다. 미경씨, 담비 잘 부탁드릴게요. 사료는 통에 라벨 붙여놨어요. 선우가 내 뺨에 입을 맞추며 덧붙였다. 어머니, 요즘 별일 없으시죠? 밥 잘 챙겨주시고 산책만 시켜주시면 돼요. 내 입은 머리가 반박할 틈도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채 올라탔다. 쌍둥이들은 카시트에서 손을 흔들었다. 선우는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빠르게 차를 후진해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테일라이트가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왔다. 담비가 내 허벅지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나는 목줄을 쥔 손을 허공에 띄운 채 잠시 서 있었다. 트리 아래 포장된 선물들을 바라보았다. 비싼 건 아니었다. 은주를 위한 새 일기장 손녀들을 위한 물감 연필. 선우는 올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몰래 스웨터를 짰다. 거실은 배우들이 무대를 떠난 연극 세트장 같았다. 단비에게 밥을 주고 산책로를 따라 함께 걸었다. 배변 봉투를 챙겼다. 집으로 돌아왔다. 목줄을 씻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서 비누가 다 씻겨 내려간 뒤에도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잊음이 아니었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그들은 결정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내가 피로받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이 같은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 손으로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다른 손으로 오트밀을 저었다. 담비는 내 발밑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무심코 은주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들어가 보았다. 그곳엔 잘 연출된 행복이 가득했다. 맑은 바다, 코코넛 음료 쌍둥이들의 맞춤 셔츠. 선우가 은주의 허리를 감싸고 배 위에서 웃고 있었다. 최신 사진 및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드디어 자유계도 스트레스도 없어요. 미래의 제주도 마법 눈을 깜빡이고 다시 읽었다. 댓글을 쓰려다 멈췄다. 핸드폰을 내려놓자 담비가 뒷문에서 짖었다. 문을 열어주니 녀석은 내가 매년 봄 손질하는 울타리 너머로 냄새를 맡으며 뛰어갔다. 다람쥐를 쫓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이 집에 이사 올 때 도왔다. 첫 가전제품을 사줬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울타리용 나무를 샀다. 뭔가를 심으면 나도 뿌리를 내릴 것 같았다. 손을 씻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이웃지연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경씨 은주 게시물 봤어요. 제주도 같이 간 줄 알았네요. 메시지를 보니 답장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연 언니가 보낸 이미지를 열어보았다. 은주의 스토리였다. 화려한 여행 몽타주. 해변 뷔페 손녀들이 횃불 아래서 춤추는 모습. 마지막 슬라이드엔 호텔, 냅킨에 적힌 메모가 있었다. 최고의 삶을 사는 중 책임에서 자유 야자수 이모지가 줄줄이 달렸다. 은주는 누군가의 댓글에 하트 이모지와 맞아요 라고 답했다. 핸드폰을 뒤집어 내려놓았다. 담비가 문을 긁었다. 문을 열자 담비가 혀를 내밀고 눈을 빛내며 들어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담비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내가 운 좋은 줄 아는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담비가 내 손을 핥았다. 나는 일어나 서랍장을 열고 아직도 보관된 등기 문서를 꺼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 선풍기가 윙윙 돌고 담비는 내 발치에 웅크린 차에 숨소리를 냈다. 은주의 책임에서 자유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내가 그들이 벗어던진 짐인 것처럼 새벽 2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공기는 청소용솔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벽장 속 오래된 담요와 보드게임을 지나 자물쇠의 상자를 꺼냈다.
몇 년 만에 열어보는 상자였다. 식탁에서 서류를 뒤지다 찾던 것을 발견했다. 크림색 종이, 법률 헤더잉크가 거의 바래지 않은 등기문서. 내 이름이었다. 의자에 기대 문서를 들었다. 선우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그가 상속세를 피하려면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마치 자동차 보험이나 데크 방수 처리 얘기처럼 가볍게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서류상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망설였다. 은주가 문가에서 말없이 너무 가까이 귀 기울이던 모습, 선우가 묻지 않고 통보하던 태도 때문이었을까. 서류 작업은 멈췄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나도 그들도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집을 자기 것처럼 꾸몄다. 리모델링 얘기를 했다. 내 서명을 각주처럼 여겼다. 문서를 두 손으로 들었다. 그 무게가 전보다 날카롭게 느껴졌다. 전화 옆 메모장에 옛 변호사 이름을 적었다. 다연 변호사. 그녀의 사무실 번호는 여전히 같았다. 3번 동그라미를 쳤다. 담비가 발치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꿈을 꾸었다. 나는 문서를 뒤집고 맨 위에 날짜를 적었다. 1월 3일, 임대가 종료되는 날, 가볍게 짐을 쌌다. 캔버스 더플백, 원피스 2벌, 샌들 한 켤레, 서리가 낀 아침 담비를 패스페 맡겼다. 카운터에 밝은 직원이 담비를 반갑게 맞았다. 담비야, 땅콩 간식 준비했어. 그녀가 나를 보며 물었다. 어디 재밌는 곳 가시나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점이 좋았다. 공항까지 운전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엔 늘 누군가를 태우거나 내려주었다. 선우를 위한 공항, 픽업 은주를 위한 태워주기 손녀들 장보기.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부를 필요 없었다. 확인할 목록도 돌아올 날짜도 없었다. 장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셔틀을 탔다. 카운터로 직행해 여권을 건넸다. 따뜻한 곳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있나요? 직원이 눈을 깜빡였다. 특별한 목적지 있으신가요? 멈칫했다. 놀라게 해주세요. 20분 뒤 몰디브 말레행 티켓을 받았다. 경유 2번 참가 자리 하나, 호텔 예약 확인 메일. 수상 방깔로와 조식이 포함된 부티크 리조트였다. 지난해 동생 은혜가 남긴 유산으로 결제했다. 그녀가 남긴 작은 돈 뭔가를 계획할 만큼만. 지금까지 쓰지 않았다. 지금이 그때였다. 게이트에서 낯선 페이퍼백 소설과 필요 없는 커피를 샀다. 대기구역 끝자리에 앉아 코트와 유모차를 든 가족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탑승 그룹이 호명되자 천천히 일어났다. 핸드폰은 확인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도시 불빛이 사라지자 창문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아무도 내가 떠난 줄 몰라. 선우도 은주도 이웃도 독서 모임도 죄책감은 없었다. 열려있음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부서진 기분이었다.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 보여주지 않았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선우가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쌍둥이들은 코코아를 외치며 뛰어들었다. 은주는 현관에서 여분 열쇠를 찾으려 가방을 뒤졌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집안은 깨끗했다. 불은 꺼지고 히터는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거실은 텅 빈 느낌이었다. 담비의 지짐도 계피향도 세탁향도 없었다. 고요한 뿐. 어머니 선우가 외쳤다. 가방을 옷걸이에 내려놓았다. 돌아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주방으로 들어가 멈췄다. 냉장고 문에 깔끔하게 붙은 흰 종이. 세리프 글꼴로 적힌 글 담비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임대는 30일 후 종료됩니다. 우편물은 주소 변경됩니다. 잘 지내세요. 미경은주가 어깨 너머로 읽으며 눈썹을 치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난이겠지. 선우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했다. 2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다시 시도했다. 또 사서함. 은주의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렸다. 문자 보낼게요. 그냥 드라마틱하게 구는 걸지도. 쌍둥이들이 담비를 찾으며 집 안을 뛰어다녔다. 은주의 메시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신 거죠? 이 편지는 뭐예요? 보내기를 눌렀다. 점 3개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답장 없었다.
그때 카운터 위 두꺼운 봉투가 눈에 띄었다. 법률사무소 이름, 다연법률사무소. 선우가 열어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우릴 쫓아내는 거야. 그가 담담히 말했다. 은주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럴 수 있어.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미경 소유자는 해당 거주지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서류 제출했잖아요. 나도 그랬다고 생각했어. 그가 중얼거렸다. 쌍둥이들이 담비가 어디 있냐며 뛰어들었다. 부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우가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물 위로 지는 해를 보고 있었다. 세상은 부드럽고 황금빛이었고 내 차 한 잔은 가득했다. 일찍 일어났다. 방깔로 아래 바다가 속삭였고 공기는 소금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작은 베란다 테이블에서 생강차를 끓였다. 서두를 필요 없었다. 소음도 없었다. 나와 고요한 아침뿐. 핸드폰이 울렸다. 음성 메시지. 또 하나. 또 하나. 선우의 목소리는 팽팽했다. 도대체 뭐예요? 어머니 장난이에요. 은주가 이어졌다. 너무 이기적이세요. 애들이 무서워했어요. 담비도 없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지 가족 회의 해야 하겠어요. 지금 돌아오셔야 해요. 메시지를 보며 엄지를 멈췄다.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 두었다. 아니 됐어요. 의자 옆 책 공항에서 충동적으로 산 소설. 바람 부는 절벽에서 혼자 서점을 운영하는 여인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스스로 수풀을 만들고 음악을 골랐다. 책을 펼쳐 접어둔 페이지부터 읽었다. 1시간 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다연 변호사 주택 소유권 이전 철회 완료 23일 내 퇴거 서류 제출 및 확인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서 빛났다. 차를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책 페이지를 넘겼다. 어디선가 선우는 주방을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은주는 긴 문자를 쓰다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내게 필요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은 평화 속에서 나는 온전히 존재했다. 아이 돌보미가 아니었다. 걔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끝없이 주는 여인도 아니었다. 그저 미경이었다. 햇살 속에 앉아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돌아온.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더 가벼워 보였다. 긴장이나 기대가 사라진 공기. 고요한 뿐. 우체통은 터질 듯했다. 청구서와 전단지 사이에 선우의 손편지 3통. 급하게 쓴 낯선 글씨체. 진심 없이 개인적인 척하려는 느낌. 열지 않았다. 그 주 선우는 하루 2번 전화했다. 때론 예의 바르게, 때론 다급하게. 이거 고칠게요. 다 갚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장하셨어요. 우리가 어머니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은주의 음성 메시지가 스피커폰을 지나쳤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어머니가 담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요. 그냥 혼란스러워요. 항상 괜찮아 보이셨어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에 앉아 새 편지지를 꺼냈다. 그들에게 쓰는 게 아니었다. 내게 쓰는 거였다. 나는 차갑지 않았다. 버려졌다. 원망하지 않았다. 지쳤다. 그들은 내 침묵을 알아채지 않았다. 그게 그들에게 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니다. 종이를 접어 레시피 서랍에 넣었다. 새로운 유산이었다. 그날 오후 벽장을 열고 상자를 꺼냈다. 방마다 라벨을 붙였다. 그들의 물건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정리했다. 내 공간을 하나씩 되찾았다. 먼저 아이 방을 비웠다. 벽이 메아리 쳤다. 이틀 뒤 단비가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마치 떠난 적 없는 듯 뛰어들었다. 꼬리가 회오리치고 눈이 빛났다. 한번 짖더니 내 주위를 돌며 허벅지에 머리를 비볐다. 나는 무릎을 꿇고 단비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서재 선반 위에 액자를 걸었다. 단 하나의 문서 등기 문서. 내 이름. 공동 소유자 없음. 내 것. 전호가 지나 그들이 왔다. 선우 은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 번째 인물. 은주의 어머니 혜란 여사. 연한 울 코트와 진주 귀걸이를 한 마치 회의실 협상에 온 듯한 모습. 놀라지 않고 문을 열었다. 얘기해야겠어요. 선우가 지나치게 차분히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게 했다.
담비는 짖지 않고 깔개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은주가 먼저 말했다. 이건 너무 멀리 갔어요, 미경 씨.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오해가 있어도 다리를 태우지 않아요. 선우가 이어갔다. 우리가 당연시한 건 인정해요. 우리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냥 말했으면 됐잖아요. 이 법적 조치는 너무 과해요. 혜란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상처받으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손주들을 집에서 쫓아낼 건가요? 손을 모으고 서서 그들의 말을 얕은 파도처럼 지나가게 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의도만으론 부족해요. 여러분은 내 존재를 가졌지만 무시했어요. 내 침묵을 가졌지만 남용했어요. 내 집을 그들을 하나씩 보았다. 잃었어요. 은주의 입이 굳었다. 복수심에 차셨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아니요. 그냥 끝났어요. 방에 침묵이 깔렸다. 선우는 바닥을 보았다. 혜란 여사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해주고 주말을 포기하고 카드가 거절될 때 장을 봐줬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죠.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벽난로로 걸어가 가족 사진을 내려놓고 입구 테이블에 엎었다. 화난 게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그저 깨어났을 뿐이에요. 은주가 짧고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잘 지내시겠다고요? 그렇게 쉽게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향한 게 아니었다. 아니요, 혼자가 아니에요. 드디어 나와 함께해요. 다시 문을 열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팍, 공기는 상쾌했다. 겨울이 바람에 머물렀다. 그들은 들어올 때보다 느리게 나갔다. 문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법원은 바닥 광택제와 커피 냄새가 희미했다. 청문실 밖에 앉아 손을 무릎에 모았다. 옆엔 다현 변호사 서류 철마다 색색의 탭이 붙은 가방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안에서 선우와 은주가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 변호사와 속삭였다. 은주는 남색 옷을 입었다. 선우는 내 눈을 피했다. 혜란 여사는 없었다. 그들의 주장은 걱정으로 포장되었다. 어머니 정신 상태가 걱정이에요. 고립되고 있어요. 충동적 결정이 손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노인복수라는 표현까지 썼다. 다현 변호사가 차분히 일어났다. 소유권 서류를 제시했다. 자금 이전 기록 반송된 우편물 음성 메시지 로그, 내가 신중히 쓴 편지, 감정 없이 기록만. 나는 잠깐 일어났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집을 줬어요.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가정했죠.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넘겼다. 인지 저 하나, 강압의 증거 없음. 법적 소유자는 거주지 회수 권리가 있음. 퇴거 통보 유효. 선우의 어깨가 무너졌다. 은주는 턱을 굳히고 고개를 돌렸다. 망치가 내려앉을 때 둘 다 말하지 않았다. 코트를 챙겨 출구로 향했다. 내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부드럽게 울렸다. 다현 변호사는 연석에 이를 때까지 아무 말 없었다. 잘했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바람이 블라우스 칼라를 잡아당겼다. 몇 년 만에 입은 하얀 면 블라우스 깨끗이 다림질된. 은혜가 이 옷을 입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같다고 했었다. 미소 지으며 연석을 내려갔다. 내 발소리가 그들의 믿을 수 없다는 소음을 대신했다. 모퉁이에서 핸드폰이 한 번 울렸다. 선우의 메시지, 이제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 그리고 이번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내 의존하지 않았다. 6주가 지나자 집은 더 이상 기억으로 메아리 치지 않았다. 주방을 받아 귀리색으로 칠했다. 부드럽고 열린 색. 거실은 물건이 적어졌지만 빛이 더 많았다. 두 번째 강아지 털복숭이 잡종 예소리를 입양했다. 담비는 베테랑이 신병을 훈련시키듯 예소리를 받아들였다. 그 토요일 뒷마당에서 채소를 굽고 와인을 열었다. 봄 공기가 부드러웠다. 두 집 건너 새 이웃 은미가 구출견과 함께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햇빛 사무실에서의 원격 근무를 나눈 도서관 자원봉사 첫 줄을 이야기했다. 은미가 웃다 멈췄다.
미경 씨 비밀을 푼 사람 같아요.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비밀이요? 사람들이 알아주길 기다리지 않고 그들 없이 더 나은 걸 만드는 비밀이요. 미소 지었다. 시간이 좀 걸렸죠. 접시를 치우고 잔을 채우며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2번 울렸다. 모르는 번호. 다시 울렸다. 확인하지 않고 서랍에 넣었다. 카운터엔 레시피 문 옆엔 책 더미, 냉장고엔 회고록 강의 일정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레몬세터 쇠기 모양 자석으로 고정한 몰디브에서 보낸 엽서. 이번엔 뒤처지지 않았어요. 일부러 떠났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읽었다. 승리의 표시가 아니라 상기하기 위해. 해가 이웃 울타리 뒤로 지며 하늘이 부드러운 산호빛으로 물들었다. 담비는 내 샌들에 턱을 얹었다. 예솔이는 따뜻한 풀밭에서 졸았다. 소리 지름도 기대도 소음도 없었다. 웃음 강아지들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묻지 않는 바람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자리 채움이 아니었다. 그저 나였다. 온전히.